안녕하세요. 코어 수학의 필쌤입니다. 자, 이번에 공부할 단원은 이제 수학적 귀납법 단원 중에서 수열의 귀납적 정의입니다. 이 귀납적 정의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수열 AN이 있어요. 근데 처음에 이제 뭐 AN1을 알려주던지 아니면 A의 1, A의 2를 알려주던지 자, 처음에 몇 개의 항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웃하는 항의 관계식을 알려줄 거예요. 뭐 밑에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할 텐데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규칙을 가지고 이제 원하는 어떤 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자, 처음에 몇 개의 항, 그리고 이웃하는 항들의 사이의 관계식으로 정의하는 것을 우리는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걸 또 할 텐데 그때 좀 더 자세히 이제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게 뭔지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먼저 수열의 귀납적 정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맨 처음에 초항 또는 뭐 1항 또는 2항 그리고 n과 an 플러스 1 또는 이제 an 그리고 an 플러스 1 또는 an 플러스 2 이런 식의 뒤에 있는 이웃하는 항의 관계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떤 거를 찾는 방법인데 자, 이웃하는 항사의 관계식을 예전에 점화식이라 그래서 우리가 뭐 케이스 1, 2, 3, 뭐 4, 5, 6, 7, 8, 9, 7번까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또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점화식이라고 해서 다 외워서 이제 그런 것들도 다 교과서에 나오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점화식이라는 단어를 아마 쓰지 않을 겁니다. 이제 하지만 저는 이제 뒤에 단원들에서 이제 점화식을 알면 제가 앞 단원에서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모르고 하더라도 이제 관계식을 여러분 직접 하나하나 찾아서 이제 그걸 풀이하는 방법인데 우리가 만약에 이런 식이면 이런 공식을 쓰면 돼 그걸 아는데 굳이 그걸 사용 안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가 다음 영상에서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 수열을 배울 때 등차 수열하고 등비 수열 이런 거를 공부를 했죠. 거기서 이제 보시면 바로 등차 수열도 이제 어떠한 관계식이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자, 우리가 일반항을 찾을 때 자, n 플러스 1번째는 무조건 n번째 항에서 공차 d만큼 더한 게 바로 an 플러스 1이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는 등차 중항 알고 계시죠? 우리가 세 항이 있을 때 an 그리고 an 플러스 1 그리고 an 플러스가 있는데 가운데 있는 항을 2배를 했더니 양 옆에 있는 항을 더한 거랑 같더라.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등차 중항이잖아요. 바로 얘가 바로 뭐냐면 세 항 사이의 관계식인 거죠. 그래서 등차 중항이면 우리는 또 그 수열은 등차 수열이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배운 등차 수열의 일반항 공식이라든지 아니면 등차 중항을 가지고 우리는 그것들을 등차 수열의 관계식이라고 하는데 즉 이웃하는 항 사이의 관계식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공차를 안다던가 아니면 등차 중항을 안다던가 그러면 이 수열은 등차 수열이니까 우리는 AN을 등차 수열의 일반항 알고 있는 식을 사용해서 문제를 푼다는 거죠. 등비 수열도 마찬가지예요. 등비 수열도 우리가 이웃하는 두 항의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되죠? 앞에 있는 항에 공비를 곱하면 뒤에 있는 항이 나오더라. 그래서 공비가 R인 등비 수열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마찬가지로 an 플러스 1, an 플러스 이렇게 세 항이 있어요. 근데 가운데 있는 항을 2배 제곱을 했더니 양옆에 있는 항을 곱한 것과 같더라. 그게 바로 뭐였냐면은 등비 중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특징들, 두 항의 관계식 또는 세 항의 관계식을 알고 있으면 얘는 등비 수열이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또 등비 수열의 일반항이라든지 그런 식을 사용해서 우리가 AN을 구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귀납적 정의라는 거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 번째, 두 번째 항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웃항 저 뒤에 n번째 항 근처에 있는 항들을 가지고 자 이 수열은 이런 관계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 알려주는
관계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하나 찾는 거를 귀납적 정의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문제를 풀면서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다음과 같이 정의된 수열에서 일반항을 구하세요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항 알려줬고요. 자, 이 식을 보면 보시면 뭐죠? n번째 항에 7을 더했더니 다음 번째 항입니다. 제가 숫자를 넣어볼게요. A의 세 번째 항에 7을 더했더니 A의 네 번째가 된다. 또 A의 네 번째 항에 7을 더했더니 A의 5항이 된다. 그러면 얘가 뭐라고요? 똑같이 더해지죠. 모든 항이 똑같이 더해지니까 바로 이 7이 공차가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럼 나는 첫 번째 항 알고 공차 알고 있으니까 1번의 AN 공식, 일반항 공식 한번 적어볼게요. n-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 시겠다고 우리는 그대로 넣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자, AN은 첫 번째 항 1, 그리고 n-1, 그리고 공차 7입니다. 자, 그래서 이 AN은 뭐다? 7n-6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자, 첫 번째 항 2, 두 번째 항 8입니다. 근데 관계식, 세 항 사이의 관계식을 봤더니 가운데 있던 항을 2배를 했더니 양 옆에 있는 항을 더한 거랑 같다. 얘가 뭐라고요? 등차 중항이라고요. 그러면 얘는 무슨 수열이다? 등차 수열이 되는 거죠. 무조건. 등차 수열이면은 이게 몇이죠? 6만큼 더해졌잖아요. 그래서 얘가 공비가 된다는 거죠. 얘가 초항이고. 그럼 두 번째 식을 보면은 마찬가지로 A의 n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항 플러스 n-1 공차는 6. 그러면 AN은 6n-4 이런 식으로 일반항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는 거, 얘는 두 항 사이의 관계식, 얘는 세 항 사이의 관계식 이런 걸 가지고 얘가 등차 수열이라는 것을 인지를 한다는 거.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비슷한 문제 볼게요. 이번에는, 어떤 수열이라고 알려주지 않았어요. 수열이 있는데, 8항을 구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AN, n번째 항만 구하면, 식을 구하고, n에다가 8만 넣으면 된다고요. 첫 번째 항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얘는 뭐예요? 앞에 항에 2분의 1을 곱했더니, 다음의 항이 나온다. 그러니까 얘가 뭘 의미하는 거죠? 바로 공비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1번 식은 첫째 항 알고 공비 알고 있으니까 AN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초항 3 곱하기 식부터 한번 적어 드릴게요. 초항 곱하기 R의 n-1제곱. 얘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등비수열의 일반항 공식이죠. 그럼 그대로 넣어 볼게요. A의 n이라고 하는 것은 초항, 그리고 R은 2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2분의 1의 n-1제곱.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건 뭐? A의 8이죠. 8항. 그럼 3 곱하기 2분의 1에 8 대신 집어넣으면 7. 얘가 답이라는 거죠. 2의 7제곱을 우리가 128인가요? 128분의 3 이렇게 적어도 상관없고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항 알려줬고 두 번째 항 알려줬어요. 그런데 이거 알려줬네요. 그러면 얘가 보시면 이제 아시죠? 얘는 뭐죠? 등비중항. 등비중항은 언제만 나온다? 바로 등비수열에서만 나온다. 그죠? 그러면 이 두 항 사이의 관계식을 또 유추해보면 3을 곱하면 1이 되네요. 그러면 공비는 3이다. 그러면 AN 구할게요. AN은 뭡니까? 초항. 그리고 곱하기 공비의 n-1제곱.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항상 뭐죠? 8항을 구하는 게 이 문제의 목표였으니까 3분의 1 곱하기 3의 7제곱, 즉 3의 6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푼다는 거죠. 간단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앞에서 했던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도 굳이 제가 설명하지 않더라도 문제 딱 보고 바로바로 찾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떠한 유형이 있냐면요. 등비수열이 아니에요. 등차 수열도 아니에요. 그죠? 그런 우리가 수열을 봤을 때,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 AN에서 제5항을 구하라고 하는 방법인데, 먼저 여러분들이, 물론 이거 1번 공식 있습니다. 그리고 2번도 공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것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렇게 하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을 이제 제가 또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할게요. 이렇게 제5항,
즉 10항 안쪽으로 하면은 우리가 직접 구해도 된다고요. 직접. 어떤 공식을 쓰지 않고 5항 정도면은 오히려 직접 구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공식 쓰는 것보다. 자, 그러니까 뭐 10항 이내에 있는 항은 귀납적 정의라는 맛은 우리가 이 첫 번째 항 알고 있고 그리고 관계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직접 수를 넣어서 하나하나 찾는 방법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막 20번째 항 또는 70번째, 100번째 항을 구하라고 할 때 일일이 구할 수는 없으니까 그럴 때는 이제 제가 나중에 공식을 알려드릴 텐데 그때는 이제 이 식에 어떤 공식을 넣어서 구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자, 그럼 1번 볼게요. A가 1입니다. 그러면 N이 1이면 자, A의 2라고 하는 것은 A의 1 플러스 3입니다. 근데 A의 1이니까 얘는 4죠. 그 다음에 A의 3이라고 하는 것은 A의 2에 자, N의 2가 들어가니까 6입니다. 근데 A의 2는 4였어요. 아, 그럼 얘는 10입니다. 자, A의 4라고 하는 것은 A의 3 플러스 자, 여기에 3 넣는 거니까 9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그럼 얘 10이에요. 아, 그럼 얘 19네요. 자, A의 5는요. A의 4 플러스 자, 여기에 4 넣으니까 10입니다. 그럼 얘가 19니까 31. 바로 구했잖아요. A의 5는 31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일이 계산해서 구한다고요. 이게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거를 귀납적 정의를 사용한 거예요. 즉 요거 두 항 사이의 관계식을 이용을 한 것뿐이에요. 그죠?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한 10항 이내의 항은 굳이 공식을 쓰지 않더라도 이렇게 우리가 그냥 귀납적 정의만 사용해서 구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2번, 3번도 같은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번도, 2번도, 앞으로 하게 될 3번도 모두 공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제가 공식 알려드리면 이 파트 또는 이런 비슷한 문제를 뭐 공식을 가지고 한번 해보시는 것도 제가 말한 것들을 증명하는 방법이 될 거예요. 자, 얘도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에다가 1 넣으면은 a의 2는 2분의 1 그리고 a의 1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런데 a의 1이 마이너스 2예요. 그럼 약분하면은 얘는 마이너스 3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a의 3이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 그리고 곱하기 a의 2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럼 얘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2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7이에요. 자, a의 4입니다. 자, 그럼 얘는 2분의 1 곱하기 a의 3 마이너스 2죠. 자, 다시 넣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7 그리고 마이너스 2. 그럼 마이너스 4분의 7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4분의 15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이제 a의 5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겁니다. 그럼 또 2분의 1 곱하기 a의 4 마이너스 2. 그럼 우리 4 알고 있으니까 그대로 넣어본다면은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15 그리고 마이너스 2. 그러면 마이너스 8분의 15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8분의 31 이렇게 바로 답이 나온다는 거죠. 직접 구해도 우리는 구할 수 있다는 거. 귀납적 정의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그대로 또 귀납정의 1부터 넣어볼게요. n에다가 1 넣으면은 a의 2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a의 1분의 1 플러스 1이고요. 자, 얘는 2니까 2분의 1 플러스 1, 즉 얘는 2분의 3입니다. 자, a의 3분의 1은요. a의 2분의 1 플러스 1입니다. 그럼 a의 2는 얘니까 번분수를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시면은 자, 얘는 3분의 2가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1이 되나요? 2분의 3이니까 그죠? 자, 지금 우리가 구한 게요. 이걸 정리를 하면서 갑시다. 그대로 갈게요. 3분의 2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구한 2분의 3은 a 2분의 1이니까 그대로 들게요. 2분의 3. 아, 그럼 얘는 2분의 5죠. 자, a의 4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a의 3분의 1 플러스 1입니다. a의 3분의 1은 2분의 5입니다. 그래서 2분의 5 플러스 1. 그럼 얘는 2분의 7이고요. 자, a의 5분의 1입니다. 그럼 얘는 a의 4분의 1 플러스 1입니다. 그래서 2분의 7 플러스 1이니까 얘는 2분의 9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구한 건 a 5분의 1이에요. 근데 내가 궁금한 건 a 5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번분수 하면은 9분의 2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지금 제가 한 게 귀납적 정의만 이야기한 거예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귀납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 자, 귀납적 정의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자, 첫 번째 항 또는 뭐 두 번째 항까지 알려주기도 해요. 첫 번째 몇 개 항을 알려주고, 그리고 두 항 사이의 관계식 또는 세 항 사이의 관계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만 여러분들이 알면은 5항 또는 10항을 구하라 한다면은 우리가 직접 숫자를 넣어가면서 찾는 거, 그런 걸 우리가 귀납적 정의라고 하고, 그리고 간단한 앞에서 배운 등차 수열이나 등비 수열을 가지고 하는 등차 중항이라든지 일반항 또는 등비 수열 일반항, 등비 중항 이런 걸 보면은 이 수열은 등차구나 등비구나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수고하셨습니다.